사라진 온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한 남자의 서툰 고백과 한 여자의 위태로운 온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둠이 짙게 내린 거실, 희미한 달빛만이 소파에 앉은 수연의 실루엣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이 넓은 집,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완벽했지만 주인인 민준처럼 집 또한 깊은 고독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수연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민준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흐읍. 수연은 숨을 삼켰다. 그의 가슴이 그녀의 등에 단단히 밀착되었다. 낯선 남자의 천과 희미하게 풍기는 스킨향, 그리고 그의 거친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렸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집주인인 그가, 죽은 엄마의 오랜 친구였던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가 지금 자신을 뒤에서 안고 있었다. 잠깐만, 이러고 있어줘. 민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잠겨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배 위에서 느릿하게 얽혔다. 그 손길은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의 무게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져 차마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의 턱이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졌다. 심장이 등 뒤에서부터 울려오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의 박자로 뒤섞이는 착각이 들었다. 수연이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은 2달 전이었다. 엄마의 유일한 친구였던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민준을 가끔 찾아뵈라는 엄마의 성화 때문이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한 안부만 묻고 돌아섰다. 하지만 올 때마다 그의 집은 먼지가 쌓여가고 그의 얼굴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약 만료와 함께 직장을 잃은 수연이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제안을 해왔다. 갈 곳 없으면 이리로 들어와. 방은 많으니까 그냥 집안일 좀 돌봐주고 말동무나 해주면 돼.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28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그녀에게 그의 집은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안전함의 대가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걷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 뻘이었고 엄마 친구의 남편이었다. 사회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그는 아저씨여야만 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선은 희미해져 갔다. 그는 수연을 딸처럼 대하는 듯했지만 문득문득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이나 가녀린 목선에 머무를 때면 수연은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식사를 할 때,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민준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다. 등이 미치도록 가려운 증상이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건조증이나 스트레스성 피부염이라 했지만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다. 그 가려움은 마치 그의 내면에 쌓인 고독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절박했다. 수연아. 어느 날 밤 그는 잠옷 차림으로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내 등 좀 긁어줄 수 있겠니? 그의 부탁에 수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미간을 찌푸린 그의 얼굴을 보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엎드렸고 수연은 그의 등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잠옷을 살짝 걷어 올리자 나이에 비해 탄탄하고 넓은 등이 드러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처음 그의 맨살에 닿았을 때 민주는 낮은 신음을 흘렸다. 아, 거기, 맞아. 수연의 손톱이 그의 등을 긁어 내릴 때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관능적으로 들렸다. 수연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손톱 끝으로. 때로는 손바닥 전체로 그의 등을 어루만졌다. 그의 피부는 뜨거웠고 그 열기가 그녀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시원하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흔들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등을 긁어주는 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수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그의 등을 어루만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다. 여느 때처럼 그의 등을 긁어주던 수연의 손길이 허리께로 내려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잠옷 바지의 가장자리를 무심코 스쳤다. 그 순간 민준이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연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오늘 밤은 그냥 여기서 자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유혹인가? 아니면 외로움에 지친 한 남자의 절규인가?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녀를 침대 위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 뼘의 거리를 둔 채 나란히 누웠다. 서로의 숨소리가 베개를 적셨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온기 때문에 수연은 밤새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아찔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수연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 혹은 아저씨와 조카뻘의 관계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은 위태로운 공범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아슬아슬한 동거에 균열이 생긴 것은 민준의 딸, 지혜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서부터였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지혜는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적의가 가득했다. 아빠, 이 여자는 누구야?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 엄마 친구 딸, 수연이다. 인사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지낸다고? 왜? 우리 집에 가정부가 왜 필요해? 지혜는 수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민준에게 따져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수연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불효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날부터 지혜는 사사건건 수연을 감시하고 괴롭혔다. 수연이 차린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거실에서 마주칠 때면 보란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우리 엄마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실까. 아빠도 참 외로운 건 알겠지만 어떻게 저런 애를 집에 들여요? 눈빛 좀 봐.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따로 없다니까. 지혜는 민준에게 끊임없이 수연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민준은 딸의 가시 돋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수연은 숨이 막혔다.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에게 혹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평온했던 삶에 불쑥 튀어나온 불필요한 존재. 그날 밤 민준의 등 가려움증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벽에 등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지혜는 질색하며 소리쳤다. 아빠, 꼴이 그게 뭐예요? 왜 저 여자애한테 그런 흉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순간 수연은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을 때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디 가니? 그만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캐리어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 가지마.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네가 없으면 난 정말로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수연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치려는 찰나 방문이 벌컥 열렸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혜였다. 그녀는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빠, 미쳤어요. 어떻게 엄마 친구 딸한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혜는 수연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그 순간 민준이 지혜의 앞을 막아서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라. 평생 딸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그의 모습에 지혜는 충격을 받은 듯 멈칫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민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그는 지혜를 지나쳐 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등 가렵다. 미치도록 가려워. 그의 말에 수연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지혜를 등 뒤에 남겨둔 채 그날 밤 수연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그의 등을 긁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의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위로이자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를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한참 동안 그의 등을 어루만지던 그녀의 손길이 멈췄다. 민준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더없이 따뜻했다. 수연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턱선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입술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수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아래십술을 지그시 누르며 문지르자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누구의 방해도 없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그리고 점차 깊고 절박하게.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길고 긴 고독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수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손가락질할지,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품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혹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유일한 온기였다.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 아침이 따스할지 혹은 시릴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서로의 사라진 온기를 되찾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말없이 다가오는 빛을 맞이했다.